여러분 요게 이번에 좀 저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어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한국 얘기 잠깐만 먼저 드리면 한국에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대통령실하고 정치권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대놓고 기조를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실에서 한 방송에 출연해서 금리 인하 분위기가 조성됐다. 물가도 잡히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하하는 거 봤을 때 우리나라도 해도 문제가 없다. 약간 이런 기조를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고 거기다가 이어서 정부 여당에서도 돌아오는 주에 한국은행 부총재를 불러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겠다. 야, 이거는 제가 보면서 진짜 이례적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6월 27일 날 아마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부총재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아마 회의 참석할 텐데 이거 이제 진짜 노골적 압박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8월 조기 인하,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 중입니다. 심지어 하는 총재가 이 말을 듣고 반박하지 않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의견 들어보겠다. 판단은 우리가 할 거지만 의견은 내가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하는 총재가 이걸 심하게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분위기 봐서는 더 빨리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건 개인의 의견이지만 가지고 8월 인하 가능성을 100%로 상향한다라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인하라는 얘기는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미국이 빨라야 9월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놓고 미국보다 빨리 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 지금 국가들이 벌써 이렇게 기조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좀 이례적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4월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례적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보통 대통령들이 금리 문제에서는 대놓고 언급을 안 하는 게 관행이고 그게 이제 중앙은행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기도 하잖아요. 정부가 금리 다 컨트롤할 거면은 중앙은행이 약간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4월에 한 2달 전쯤에 말했었죠. 올해 가기 전에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라는 약간 노골적인 압박을 줬었는데 지금 한국도 약간 이런 느낌의 노골적 압박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6월 달에도 얼마 전에도 미국 국회의원들이 파월 의장한테 막 금리 내려라고 대놓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도 마치 이제 하는 부총재까지 불러가지고 금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약간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었고 그래서 되게 독특한 게 한국 채권 시장은 이미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2회 인하까지 반영을 시작했습니다. 참 이 시장이 앞서가긴 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요. 지금 채권금리가 3.3%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대 초반까지. 한 번 한다는 건 이미 반영해 있고 2번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사도 보시면 있을 텐데 기준금리가 3.5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3.5%인데 지금 물론 최저금리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까지 내려갑니다. 야 진짜 이거 이상하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말이 돼? 한국은행이 3.5인데 왜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2.95야? 이러면은 주담대 이거 빌려가지고 그냥 예적금 하면은 이자 더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 생각하실 정도로 예적금해도 되겠네 하실 정도로 지금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내려갈 거를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조기 인하론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여기 빨간색, 핑크색 그래프가 바로 한국의 시장금리인데 이미 기준금리 한 번 이상 할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제 결국 기준금리 인하는 유동성 증가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통화량도 4천조 원 첫 돌파, 그러니까 화폐 가치 떨어지고 있고 유동성 증가 속도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고요. 한국이 지금 돈 푸는 속도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빠르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율이 좀 올랐던 것도 있거든요. 막 대통령실에서 금리 인하 압박 주고 이러니까 환율이 그 핑계 삼아서 오른 복합적인 요인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한국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드머니 자체가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지금 B2도 연중 최고치 벌써 유동성 기대감 붙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대왕고래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동해에서 기름 난다 이런 거 막 급등락하고 저출산 이것 때문에 인구 비상사태 선언하니까 또 관련주 막 급등락하고 지금 빚내가지고 이런 거 다 투자하신대요. B2가 열풍이랍니다. 저는 한국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못 봤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신용 융자 잔고 한국의 B2 추이가 코로나 이후 그 유동성 붐이 불었을 때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대선 테마주 이런 것들 벌써 막 분다 그러고 B2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증가가 벌써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한국 얘기 잠깐 조금 했는데 지금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지금 정부에서 중앙은행들을 압박하는 게 점점점 노골적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아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국가들 해가지고 태국 총리도 아예 대놓고 은행한테 긴급 금리 인하 촉구했다. 이것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고, 브라질은 아예 집권 여당 정치권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소송 겁니다. 금리 자꾸 안 내려준다고. 그래서 브라질 대통령이 금리 동결은 국민들에게 해롭다, 내려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동결시키니까 집권 여당에서 쟤는 정치적인 의사가 뭐 있다 이러면서 막 총재를 소송 거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지금 확실히 큰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강력하게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관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도 트럼프가 재선하면은 금리를 대통령이 결정하겠다 그래서 하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요거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진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압박을 하고 큰 정부, 약간 정부 개입이 더 커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닌가. 물론 트럼프가 재선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바이든도 이미 뭐 노골적으로 약간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한국 얘기만도 아니고 미국 얘기만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좀 더 지금 금리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마침 또 기가 막히게 지금 이번이 글로벌 유동성 확장 사이클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렇게 글로벌 이제 유동성 사이클인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한 4년 정도마다 돌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4년 정도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것처럼 유동성 사이클이 이렇게 또 도는데, 이제 유럽도 내리기 시작했고 아시아도 지금 한국조차도 미국보다 먼저 내린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9월에서 늦어도 연내 1회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붙으면서 지금 이제 결국은 본격 돌아서기 장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유동성 기대감, 요 장세는 하반기 될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식이든 실물 자산이든 내 화폐 가치 하락 속도가 본격 빨라지겠구나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관련 자산을 조금 투자를 일부 하시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요 관점엔 변화가 없고, 심지어 지금 미국 투자자한테 설문해보니까 지금 막대하게 쌓여있는 예적금 이거 금리 인하할 때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 해봤는데, 이 막대한 예적금에 넣어놓으신 분들이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미국 주식에 넣어놓겠다가 3분의 1 32%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쌓여있거든요. 미국의 5%대 고금리 받으면서 지금 이자 받으면서, 워렌 버핏도 지금 5%대 채권 사놓고 계속 현금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랬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하면 미국 주식에 사겠다가 무려 3분의 1,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하고 글로벌 주식 19%, 채권도 25%, 막대한 유동성이 이제 지금 투입이 기다리고 있어서, 요거 조사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되면 이런 것들도 증시의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한국에서조차도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야 진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한국은 미국 금리 내리기 전에 못 내린다 이런 얘기 진짜 압도적이었었는데, 요것도 돌아오는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한국은행 부총재 불러서 뭐라고 해서 또 기사가 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큰 정부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이 트렌드도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는 생각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소수의견 텔레그램 신규 구독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에 이런저런 우려도 많았지만 결국 투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던 분들이 승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 금리 인하나 대선같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소음을 제거하면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수의견 채널에서 주간 브리핑과 함께 매일 수시로 미국 증시 상황이나 세계 증시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 위주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꼭 봐야 될 경제 지표들이라던가 증권사들, 기관에서 발행한 중요한 리포트들, 또 제가 자체 제작한 자료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와 자료들 위주로만 엄선해서 공유드리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혼자 공부하는 건 좀 어렵다거나, 진짜 중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알고 싶다거나, 또 혼자 투자하면서 멘탈 관리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 소수의견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영상의 더보기나 댓글 링크 통해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수의견 채널은 약 4년 넘게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저와 같이 미국 주식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소수의견 채널을 구독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